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을 해가되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확장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그냥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끝나는 것도 있겠죠. 비가 오지 않고. 그렇지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를 몰고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지금 지역구 사전투표에서 10곳, 비례대표 사전투표에서 27곳, 선거인 수보다 투표 수가 더 많다. 이런 것은 잘못하면 이제 프로그램 자체에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오기일 수도 있잖아요. 오기. 이게 잘못된 기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확인을 하겠죠. 예, 그 펜앤마이크 뉴스를 제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 펜앤마이크에서 지금 4월 22일 15시 51분자로, 그리고 최종 수정은 4월 22일 19시 21시네요. 21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 더 많은 이상한 숫자들 이렇게 돼가지고 나의 권리는 어디로 사라졌나 의혹 확산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댓글은 19개 정도 달렸는데 내용이 뭐냐면 지역구 선거 투표에서 10곳, 비례대표 사전투표에서는 27곳 등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 수가 더 많아가지고 전체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은 건 있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사전투표에서는 27곳, 그리고 지역구 사전투표에서는 10곳. 근데 이것은 기사화하기 전에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게 얼마나 허술한지 당연한 문제 제기를 그 내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선거 인수보다도 더 많은, 그러니까 선거 인수가 1000명인데 1001명이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데는 10명까지가 차이 나요. 적을 수는 있잖아요. 적기도 어렵긴 하죠. 그 투표 용지를 받았는데 투표 용지를 안 넣고 뭐 어떻게 중간에 분실했다든지, 사실 이렇게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좀 정신이 이상한 분들 외에는 그 2장을 받잖아요. 비례대표하고 지역구를 받으면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 용지 자체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권이라든지 찍지 않아서 기권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지역구에서는 사전투표, 둘 다 사전투표입니다. 둘 다 사전투표에서만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 참 여러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지역구 사전투표에서 10곳, 비례대표 사전투표에서 27곳. 근데 다 사전투표에서만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사전투표 외에 그 현장 투표, 당일 투표에서는 투표 인수하고 실제로 투표 그 개표했을 때 그 숫자하고 요거를 지금 보니까 비교를 해놓진 않았어요. 비교를 해놓지 않고 당일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전투표자를 제외시켜 놓고 그 남아있는 투표 인원 있잖아요. 남아있는 투표 인원에서 몇 사람이 투표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동 제2투표소다 그러면은 981명인데 전체 선거인 명부가 981명인데 그 중에서 478명이 했다든지, 왜냐하면 사전투표 이미 한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 인원수가 되니까 그런 것이 숫자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관내 사전투표에서 지역구에서 10곳인데 보통 한 표 정도가 차이가 났네요. 지역구 10곳은 10곳이 넘는데요. 10개네요. 지역구 10곳에서는 이게 모두 한 표가 더 많은 거예요. 한 표가 더 많고, 비례대표에서는 3표가 많은 곳이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투표가 많은 곳이 하나고요. 예, 하나고 10표가 많은 곳이 또 한 곳이 있고 나머지는 다 한 표씩 더 많네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데가 10표, 그리고 3표가 많은 데가 4곳, 2표가 많은 곳이 한 곳, 그렇게 하고 한 곳 맞죠? 한 곳이고 나머지는 다 한 표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펜앤에서 취재를 잘 했네요. 정규재 선생은 이번에 음모론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시는 분인데도 펜앤에서는 또 이런 것은 잘 취재를 해가지고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22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제 시스템에 공개된 4.15 총선 개표 결과에는 지역구 관내 사전투표 결과 10곳, 비례대표 관내 사전투표 결과 27곳 등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은 사례가 확인됐다. 지역구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은 사례는 서울 서대문구 갑 신촌동 등 10곳이고 선관위에 공개된 자료들에는 지역들의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1명씩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다. 비례대표 사전투표에서도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은 사례가 확인된다. 몇몇 지역에서는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2명 이상 많은 곳, 경기 평택시 서정동 투표자 수가 3명 초과한 곳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이동 투표자 수 3명 초과하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 제2동 이렇게 쭉쭉쭉 열거해가지고 제일 많이 차이 나는 데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 3동, 거기는 투표자 수가 10명을 초과한 거예요. 그래서 투표자 수는 선거인 수보다 더 많을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이 2표를 행사를 하든지 한 사람이 3표 행사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개표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투표할 때 한 사람이 2표를 해서 그런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에 대해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다는 지적이 담긴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서는 도대체 뭐 하다가 아기가 맞지 않는 거냐, 나의 권리는 어디로 사라졌느냐, 이런 의견이 대부분 나온다고 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같은 수치 이상과 몇몇 유튜브 채널 측에서 제기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연결짓기도 하고, 애초에 표수가 안 맞다는 것 자체가 선관위가 일 처리를 제대로 못했거나 아닌 부정행위가 있다는 것이다. 이거는 맞는 거죠. 최소한도로 선관위에서 일 처리를 잘못한 것이죠. 부실이죠, 부실. 좀 우리가 음모론적인 입장과 유사하게 본다면은 누가 컴퓨터로 조작을 했다든지, 혹은 심하게 말하면은 뭔가 투표함에 누군가 손을 댔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한 표에서 3표, 10표 차이는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당락을 결정하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좌파에서 승리를 한 것이 아니고 우파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있으면 좌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지금 선관위에서 알아보고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고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는 일반적으로 선거인 수보다 적은 게 맞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이죠. 어떻게 투표자 수보다, 그러니까 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보다 많느냐는 거죠. 적어야지. 100명이 투표했으면은 99명은 있을 수가 있어요. 투표용지를 집에 가지고 가는 이상한 사람들도 살다 보면 세상에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한두 곳도 아니고 지역구에서 사전투표에서만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쭉 펜앤 마이크에서 보면은 그 사례를 확인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확인된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은 사례거든요. 이것을 쭉 열거를 해놨어요. 지역구 10개, 비례대표 27개. 그렇게 열거를 해놨으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은 펜앤 마이크 여기 뉴스 있잖아요. 자유진실시장이라고 말하는 여기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선거의 기본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알잖아요. 제일 기본이라는 게 보통 선거잖아요. 뭐 돈을 가졌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일정한 나이만 넘어가면은 선거를 할 수 있게 하는, 지금은 19세에서 18세로 만 18세로 연령이 하향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를 제가 해서 좀 너무 죄송한데, 그렇게 하고 보통 선거가 있고 일정한 나이만 넘으면 우리가 선거를 한다는 거, 4가지 선거의 원칙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보통 다음에 평등 선거죠. 그죠? 띵 이게 자주 해가지고 제가 컴퓨터를 이렇게 켜놓으면 지가 띵 알아서 해요. 이거 오래 켜놔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평등 선거잖아요. 한 사람한테 한 표씩만 주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한 표 이상 누가 투표를 했든지, 안 그러면 전산상에 착오이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는 뭔가 부정이 있는가 하고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 단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요것만 가지고 뭐 꼭 그렇다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단은 그렇다. 이 사전투표에서 이 문제들이 있다. 그게 이제 평등 선거고, 그 다음이 보통 평등 직접 선거죠. 직접 선거. 인감도장 떼가고 와가지고 대신 위임해가지고 투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직접 선거고, 그 다음에 비밀 선거. 내가 몰래 기명 투표가 아니고 비밀 투표를 한다는 거죠. 내 이름을 알리지 않고,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알리지 않고. 그렇게 국회의원들은 가끔 비밀 투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걸고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가 비밀 투표를 하는 걸로. 그래서 보통 일정한 나이 이상 되면 하는 거, 보통 평등, 한 사람이 한 표, 그리고 직접 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거죠. 직접 선거, 그리고 비밀 선거, 이렇게 4가지인데, 지금 여기 표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한 표든 두 표든 아니면 3표든 10표까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이게 단순한 기계 오작동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검표를 해보면은 실제로 표가 더 많은 것인지, 그러면 그 원인은 뭔지, 그거를 CCTV로 촬영을 다 했다고 하면 그거를 선거하는 당일에 있었던 그 일을 촬영을 다 만약에 떼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선거가 한 30만 명 정도가 투입이 돼가지고 총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혹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사실이니까 얼마나 문제를 제기하기가 좋습니까? 다 사전투표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전투표 외에도 투표인 수하고 실질적으로 투표인 수하고 투표자 수, 그러니까 선거인 수하고 투표자 수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서 당일 투표에서는 확인이 안 되죠. 확인이 안 되도록 지금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거인 숫자가 981명이다. 실제로 선거한 거는 478명이다. 당일 투표는 이런 방식으로 되는데,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관내다 이렇게 하면은 4,674명인데 4,684명이다. 10명이 많은 건데, 요거는 총수하고 선거 사전투표한 총수하고 투표자 총수하고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는 딱 맞아야 된다는 거죠. 뭐 사전투표 몇 명 했는데 선거인 100명인데 그 중에 몇 프로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전투표라는 것은 100명 했으면은 100명이 기록되고 거기 투표인 숫자도 100명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사전투표라는 것은 몇 프로가 아니잖아요. 전체 선거인 몇 프로 중에 몇 프로 했다는 것은 계산할 수 있겠지만, 여기 지금 표시되기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제가 말로만 설명을 하려니까 여러분 이해가 좀 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은 이런 사례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조작의 증거가 될지 혹은 선거 관리 부실은 확실히 이게 증명이 되는 건데, 그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엘리야의 그 손바닥만한 구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종에게 엘리야는 기도하고 올라가가지고 엘리야도 기도를 하는데 더 또 산꼭대기에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더 높은 자리가 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자기 종에게 7번이나 가서 보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꽂아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자기 종에게 가서 그 하나님께서 큰 비소리가 나는데 네가 가서 보고 오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 보이기 시작하면서 요것 때문에 큰 비가 오잖아요. 이제 구름을 몰고 오는 거예요. 맨 앞에 이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렇게 그 엄청난 구름들을 이끌고 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과연 그런 엘리야 갈멜산에서 기도하던 엘리야의 그 구름 같은 역할을 하게 될지, 어쨌든 선거관리 부실은 분명하고 요것이 어떻게 작동할지 그냥 요걸로 확인이 되고, 뭐 개표 과정에서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실제로 표하고 요 숫자하고 어느 게 맞는지, 그러니까 기계 문제인지 실제로 표는 똑같은데 단지 그 기계가 오작동을 해서 이런 것인지, 그 부분은 확인을 분명하게 해봐야 되겠죠. 검표라고 합니까? 저희가 뭐 요거 가지고 과도하게 다른 주장을 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선관위에서도 CCTV 문제는 해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병규 TV라든지 이런 데서 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폈던 관외 선거입니까? 사전투표 관외 선거에 거기는 사전투표 한 모아놓은 곳에는 CCTV가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CCTV가 있다. 그거는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떤 개인이 뭐 그런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문지를 덮어놨다 이런 거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 아니면 그 지역 단위로 되어져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하는 곳에서 통합적으로 그 CCTV를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다 녹화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싶으면은 의혹을 해명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제공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그 문제들은 일단 선관위 이야기를 한번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선관위에서는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근데 이런 문제들하고 그 하웨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명하기가 아직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 숫자물로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프로그램 이제 조작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주감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렇게 돼야 돼. 그런 것으로 기대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을 해가되,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확장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그냥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끝나는 것도 있겠죠. 비가 오지 않고. 그렇지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를 몰고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지금 지역구 사전투표에서 10곳, 비례대표 사전투표에서 27곳, 선거인 수보다 투표 수가 더 많다. 이런 것은 잘못하면 이제 프로그램 자체에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오기일 수도 있잖아요. 오기. 이게 잘못된 기록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도 한번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엘리야의 구름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아니면 그냥 비는 오지 않고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끝이 나는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기대하기는 또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거는. 근데 사실을 기초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승관이는 나름대로 해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YTN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도 우리의 기대하고 설령 다르다 하더라도 합리적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